여러분 이 캐릭터 아시죠? 올록볼록 귀여운 뱃살. 전 세계 맛집 입구마다 서있는 하얀 똥땡이. 바로 미쉐린 타이어의 마스코트 비벤덤입니다. 보고 있으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마시멜로 같아서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귀여운 친구가 원래는 꿈에 나올까 무서운 괴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100년 전 미쉐린맨의 실제 모습입니다.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미라 같지 않나요? 심지어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술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과 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미쉐린은 왜 아이들을 울릴 법한 이 끔찍한 괴물을 간판으로 내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왜 뜬금없이 전 세계 맛집에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타이어 냄새 가득한 도로 위에서 시작해 최고급 레스토랑의 식탁 위에서 끝나는 미쉐린의 소름 돋고 맛있는 비즈니스 비밀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1894년 프랑스의 리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앙드레 미쉐린과 에두아르 미쉐린. 이 두 형제는 당시 막 태동하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타이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형제는 박람회장에 쌓여있는 크고 작은 타이어 더미를 보게 됩니다. 동생 에두아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형, 저기 쌓여있는 타이어들 말이야. 저기에 팔다리만 붙이면 꼭 사람 같지 않겠어? 그 한마디가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는 곧장 당대 유명 화가였던 오갈롭을 찾아가 캐릭터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우리 타이어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아주 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녀석으로요. 그렇게 1898년 드디어 미쉐린의 마스코트가 세상에 공개되는데 그 모습은 대중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입에는 시가를 물고 있고 눈에는 부리부리한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귀여운 모습과는 정반대인 거만하고 무서운 아저씨, 아니 괴물에 가까웠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뭐야? 미라야? 프랑켄슈타인이야? 하지만 미쉐린 형제는 이 디자인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물 같은 외모에는 당시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타이어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쉐린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일까요? 사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타이어는 원래 하얀색이었습니다.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고무는 옅은 아이보리색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검은 타이어는 나중에 고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카본 블랙을 섞으면서 까매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쉐린맨이 하얀색인 건 당시 타이어의 순정 상태를 고증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색깔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던 공포의 술잔이었습니다. 초기 포스터를 다시 자세히 볼까요? 이 괴물이 들고 있는 잔 밑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눔크 에스트 비벤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은 마셔야 할 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쉐린맨의 이름 비벤덤이 유래했죠. 그런데 그가 마시려는 건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잔 속을 자세히 보면 뾰족한 못 깨진 유리병 말국 같은 도로 위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쉐린 형제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내 타이어는 너무 튼튼해서 도로 위에 장애물 따위는 꿀꺽 삼켜버릴 수 있어. 당시 도로 사정은 형편없었습니다. 못이나 돌멩이 때문에 타이어가 터지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펑크가 나지 않는 강력한 타이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못과 유리를 씹어먹는 괴물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다소 엽기적이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믿음직한 메시지는 없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를 풀어보죠. 이렇게 거칠고 무서운 타이어 회사가 도대체 왜 우아하게 맛집 별점을 매기게 된 걸까요? 1900년 당시 프랑스 전체의 자동차는 고작 3000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이어를 잘 만들어도 차를 타는 사람이 없으니 타이어가 안 팔리는 겁니다. 미쉐린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타이어를 닳게 만들까?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해. 더 멀리 더 많이 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초기 미쉐린 가이드는 맛집 책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들을 위한 생존 키트였죠. 지도, 주유소 위치, 타이어 교체법,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숙소와 식당 정보가 담긴 빨간색 무료 책자였습니다.
전략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그걸 먹으러 가겠죠? 먼 곳에 있는 맛집일수록 더 좋습니다. 왕복거리가 늘어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닳을 테니까요. 미쉐린 별점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별 1개 요리가 훌륭한 식당. 별 2개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별 3개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오직 이것을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 보이시나요? 별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동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차 타고 멀리 떠나세요. 그래야 우리 타이어를 또 사죠. 이게 바로 미쉐린 가이드 속에 숨겨진 형제들의 치밀한 타이어 판매 전략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쉐린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늘어나자 더 이상 시가를 문 무서운 아저씨는 먹히지 않았거든요. 미쉐린은 비벤덤을 대대적으로 성형수술시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버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부리부리한 안경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더 크고 동그랗게 만들고 표정도 항상 웃는 얼굴로 바꿨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비율이었습니다. 원래는 뱃살이 축 늘어진 비만형이었는데 점점 다리가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3등신 귀요미 캐릭터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덕분에 비벤덤은 2000년에 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로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유리 조각을 씹어먹던 괴물이 전 세계 아이들의 친구가 된 거죠. 오늘 미쉐린 타이어의 비하인드 스토리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귀여운 캐릭터 뒤에는 거친 도로를 정복하고 싶었던 타이어 회사의 야망과 어떻게든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겠다는 집요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식당을 찾아 떠나신다면 식당 입구에 붙은 미쉐린 스티커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그 귀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유리 조각을 든 괴물의 모습이 살짝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반전 있는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